다음은 이제 지금 매수 매도 전략, 제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매수 매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 뭐 예전에도 좀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을 거지만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바꿨는지. 일단은 매수 전략입니다. 매수 전략. 일단은 이게 세 개로 나뉘어요. 이게 주식할 때 이거잖아요. 결국에 매매 전략, 그죠? 주식 뭐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아실 거지만 매매 전략, 자금 관리 전략, 그죠? 그 다음에 심리. 이거 세 개잖아요. 심리, 그죠? 이거 세 개인데, 요 심리는 자기가 이제 좀 겪어봐야 하는 거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경험, 그죠? 자기가 이게 모의 투자로도 안 돼요. 이거는 모의 투자로도 안 됩니다. 내 돈이 안 걸려 있으면 제대로 된 그 주식의 등락에 따른 심리 상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돈이 안 걸려 있으니까. 실제로 내 돈 걸고 파산도 한번 당해보고 해야,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무섭구나를 실전에서 이건 겪어야 돼서, 이건 뭐 어떻게 뭐 말씀드릴 게 없고. 심리 심리. 그래서 심리 말고는 이제 매매 전략하고 자금 관리 전략이죠. 요 두 가지만 정하면 돼요. 이 두 가지도 안 정하고 하면 뭐 그냥 도박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 정도는 정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매수 전략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썼냐면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 일단은 뭐 제 방송을 조금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다 보죠. 뭐 사업 보고서 보고 다 봐서 전년 혹은 전분기 대비, 물론 여기 조건이 있어요. 다 여기 일단은 흑자 기업입니다. 흑자 기업. 적자 기업은 일단 다 제외를 하고요. 적자 기업은 일단 흑자 기업 중에 적자 기업은 아직도 그냥 다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흑자 기업 중에 전년 전분기 대비 이익 증가율이 플러스일 때, 그러니까 돈 더 많이 벌었을 때, 일단 요거.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멀티플 퍼가 15배 미만일 때, 미만인 기업 중에 이제 그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제가 요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걸 못 샀죠. 카카오, 네이버, 2차전지 관련주 전부, 이런 걸 전부 다 못 샀어요.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못 샀는데, 어쨌든 요 조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차트 상에서 이제 매매 타이밍은 어떻게 잡았냐면 윌리엄 오닐의 캔슬링 기법 매수 타이밍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대충 혹시 책을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좀 찾아보시면 아실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캔슬링 이렇게 쭉 한번, 이게 이제 갑자기 이게 그 불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불기둥. 이게 불기둥이 쭉 나오고, 그러면서 캔슬링 기법 이렇게 보면 여기 거래량도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도 터져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게 이제 그 왜 올라갔는지 좀 찾아보면, 왜 올라갔을까 찾아보면 이게 이익 관련 모멘텀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많이 벌 것 같아서이다 라서 이게 불기둥이 나온 거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이렇게 약간 눌림목이 오죠. 이렇게 눌림목이 오고 다시 여기 요 전 고점을 돌파할 때, 요 전 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하는 요 시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사용했었습니다. 매수 타이밍. 물론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었지만, 뭐 언제 사도 작년에서는 다 상관없었죠, 사실. 언제 사도 사실 상관없어서 다 상승장이어가지고 그냥 대충 아무 때서나 샀어도 다 올라갔긴 했어요. 그리고 시장 분석인데 약간 이런 것도 했었죠. 약간 뭐 증권사 리포트랑 뉴스랑 좀 보면서 어떤 기업에 약간 더 뭔가 관심을 가졌냐면,
공급 부족 이슈. 이게 공급 부족 이슈가 나오면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급 부족 이슈. 결국에 경제는 수요하고 공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공급 부족이 나면 이제 다 이렇게 다 가격이 올라가죠. 공급 부족이 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걸 팔아먹으면 돈을 많이 번다. 그죠? 그래서 공급 부족 이슈를 되게 중점적으로 좀 봤던 것 같고 시장 관련된 분석에선 그다음에 신규 제품이죠. 신규 제품. 그래서 신규 게임 요거 이제 발매했던 거 이런 것들 그다음 공장 같은 경우는 증설해서 매출이 증가되는지 보고 투자. 그다음 분양 건설업 같은 경우는 분양 그 있잖아요. 그 분양 관련된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런 거 좀 보고 건설업도 제가 작년에 좀 투자했던 게 분양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까 작년 내년까지 그래가지고 뭐 분양이 늘어나면 수주가 늘어나고 수주액이 늘어나면 이제 돈을 벌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그러면서 멀티플 좀 낮고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했었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수 전략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전략이죠. 매도 전략. 매도 전략은 기본적으로 어, 그 전년 전분기 대비 이익 증가율이 다시 떨어졌을 때 플러스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떨어지면 심하게 많이 뭐 그냥 똔똔이면 좀 냅두고 심하게 많이 떨어지면 이렇게 팔았고요. 이게 기본적 분석상입니다. 기본적 분석상.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그냥 팔아버렸고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분기가 1000억 벌었는데 갑자기 뭐 700 번다? 그럼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퍼도 아까 한 20배, 20배, 한 25배 정도 이 정도 되면 이상 되면 이거 너무 비싸다 하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너무 비싸다. 이거 이상 되면 좀 보다가 약간 이 정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약간 보다가 이게 뭐 약간 조정이 오면 아 이거 비싸니까 팔아버리자. 근데 보통 요거에서 팔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멀티플이 되게 낮은 애들만 샀단 말이에요, 제가. 멀티플이 낮은 애들은 그냥 쭉 놨습니다. 올라가 봐야 많이 안 올라가요. 멀티플이 높은 애들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카카오 네이버 2차전지. 2차전지 이런 거 멀티플 높다 높다 하지만 계속 올라가죠.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땐 제일 문제였던 것 같은데 손절 가격을 제가 약간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평균 구입가 대비 마이너스 30%가 되면 손절을 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0%.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1억 제가 한 뭐 1억 한 5천 정도 뭐 이 자금으로 시작하니까 한 종목에 뭐 예를 들면 많이 들어가면 3천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3천. 한 다섯 종목으로 나누면 이게 3천 정도 되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잘못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떨어지는데 조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갔어요. 이익 증가율 뭐 좋고 다 좋고 다 좋고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딱 들어갔는데 산 날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종목도 있었어요. 산 날서부터 떨어지는데 어, 제 조건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0% 손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산 날서부터 떨어지면 마이너스 1000만 원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한 종목 잘못 고르면 마이너스 1000만 원입니다. 제가 1억 5천 있는데 한 번 뭔가 투자 실패했는데 마이너스 1000만 원이면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합니다. 한 방에 1000만 원씩 마이너스 되면은 이거 한 세네 번만 실패하면 마이너스 3, 4천이면 뭐 거의 뭐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실패 요인인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손절 이거를 라인을 너무 이렇게 러프하게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가 일단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놈들은 냅둬야 되는데 일단은 약간 이득을 좀 취했어요. 일단은 구입가 대비 25% 상승하면 한 25% 매도하고 또 한 25% 정도 더 올라가서 50% 정도 되면 25% 정도 또 매도해서 절반 가격만 남겨놨죠. 원래 한 1000만원 샀다 그러면 한 50% 올라가면 절반이 탁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 가격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올라가는 건 힘이 없죠. 올라가는 힘이 없어요. 작은 이익을 취했죠. 작은 이익을 취해버렸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제가 좀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쭉 어떻게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종목들은 올라가다 보면 언제 팔았냐, 이게 제가 언제 팔았냐면 딴 거 안 보고, 만약에 이런 게 그대로예요. 만약에 이익도 잘 나오고 퍼도 뭐 아직도 20배도 안 됐고, 그러면 언제 팔았냐면 최대 종가 대비 마이너스 30% 됐을 때, 그러니까 만 원이면 최대 종가가 만 원이었으면 7,000원 되면 팔아버렸습니다. 7,000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5,000원에 샀다고 해봐요. 5,000원에 5,000원에 샀다고 하면 만 원이었으면 100%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 100%인데 5,000원이에요. 그럼 25%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25%. 어마무시하죠. 75% 수익률이 날라가 버리는 겁니다. 75% 수익률이 날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했을 때는, 이게 좀 이런 매도 전략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나는 중장기 투자할 거니까, 이게 중장기 투자할 때 한 30% 정도 요 왔다 갔다 하는 거, 30% 이게 조정 한번 오면 한 20%, 15%, 한 20% 조정은 쉽게 오니까, 이거 15% 20% 오는 거에 안 흔들리려고 30% 이거를 손절가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것만 잡아놨더니 생각보다 이 만 원 갖다가 7,000원 되는 거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 그러면은 이걸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뭐죠? 내가 이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나 수익률 100%볼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 있어요. 안 팔죠? 근데 나중에 언제 팔아요? 팔고 나서 봤더니 수익률 25%네.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너무.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파는 거는,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뭔가 내가 생각했던 이런 큰 아이디어가 무너졌을 때, 이때도 좀 팝니다. 뭐 예를 들면 게임주 투자 많이 했는데 신규 게임이 나와서 이거는 내가 좀 해봤더니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예측을 해버린 거죠.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좀 사고 좀 해봤더니 한 달 좀 이게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못 팔고 있죠. 아직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달 좀 지나서 봤더니 게임이 재미없네. 유저 수가 스팀 유저 수가 쭉쭉쭉 떨어지네. 요렇게 뭔가 내 예측대로 안 되면 팔아버리는 거죠. 공장 증설을 한다고 공장 증설을 했는데 매출이 안 느네. 팔아버려야죠. 이런 느낌입니다. 공급 부족 이슈가 나와가지고 샀더니 공급 부족 이슈가 순식간에 해결된다. 뭐 그런 게 나오면 바로 또 팔아야죠. 어쨌든 이런 전략으로 매도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할 때 중요한 게 자금 관리죠. 자금 관리. 일단 우리 투자의 제 1원칙이 그거죠. 워렌 버핏도 그렇고 절대로 원금을 잃지 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원금을 잃지 않으려면 분산을 조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분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어, 최초에 이 작년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는 20 종목으로 나눴습니다. 이거를 20 종목으로. 이거를 약간 좀 더 해가지고 20 종목. 왜 20 종목으로 나눴냐면, 이게 지금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어요.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포트폴리오 전략 뭐 이론, 뭐 구글에서 치면 바로 나올 텐데요. 거기 봐보면 이제 파산 확률을 구해 놓습니다. 파산 확률. 그 파산 확률이 일단 시컨셜도 있고 이렇게 그 종목을 나누는 것도 있는데, 한 20 종목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면 웬만해선 파산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선 파산하지 않아요. 근데 20 종목으로 나누면 내가 이 20 종목을 진짜로 다 잘 고르지 않는 이상 수익률도 높지는 않을 거예요.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약간 요 최초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한 올해 초인가요? 올해 초서부터 해가지고 아 이게 수익률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 20종목으로 나누니까 너무 내 그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10종목으로 조금 분산 투자하자. 10종목 아무리 그거 해도 10종목으로 그거 하자. 그리고 전체 그 한 종목의 전체 자금의 20% 이상은 절대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자금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 관리를 했었고요. 이것도 또 이제 바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게 결국에 수익률이 작년 상승장에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올해 5월까지 올라가다가 하락장 맞고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죠, 수익률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략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 전략을 바꾸게 된 지금 굉장히 큰 계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책 소개도 좀 이제 좀 할 건데요.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중국 사람인데 저자가 천잔팅 요 사람이 이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지은 저자인데 일단은 책이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한 6, 7년 이상 하고 책도 좀 보다 보니까 저는 막 저한테는 이게 추천책이 추천 이건 완전 대박책이다. 이건 이제 대박이다.